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웹문서에서 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의 여러 가지 태그들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이 폼과 관련된 태그들이에요. 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폼에서 보통 하는 일들이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색창에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정보를 받아서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이 우리가 화면상에 보이는 양식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그 폼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 모두 다루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 책이나 프론트엔드에서 말하는 폼은 서버에 있는 동작은 빼고 웹문서 화면에 폼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거나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서버로 넘겨주는지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우선 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어떻게 연결돼서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로그인 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화면에 보이는 게 HTML5에서 폼을 이용해서 작성한 문서고요.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웹서버로 보내져요. 그래서 서버에는 그 사이트의 사용자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서로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면 로그인이 성공한 다음에 나타날 화면이 보일 거고요. 맞지 않다면 실패했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그럼 우리가 프론트 엔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로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도 그 부분까지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태그가 무척 많은데요. 폼의 시작과 끝은 항상 폼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여는 폼 태그와 닫는 폼 태그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요. 이 액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속성은 뭐냐면 서버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폼에 있는 정보를 모두 내가 작성을 해서 검색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 있는 search.php라는 파일을 실행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폼에 있는 정보를 처리해줄 서버상의 프로그램입니다. 메서드가 있는데 메서드에는 이제 post라는 값과 get이라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get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할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이 그냥 주소 표시지에 다 보여요. 그래서 보안상에서는 안전하진 않지만 특별히 보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 그럴 경우에는 서버로 넘겨줄 때 get이라는 속성 값을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은 post라는 값을 사용을 하죠. post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암호화시켜서 화면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보낸다거나 검색어를 보낸다거나 할 경우에는 post를 사용을 해서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name은 이제 폼의 네임인 이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사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액션하고 메서드인데 액션 부분도 내가 지금 서버상에서 특별한 실행할 파일이 없다. 그냥 폼이 화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는지만 알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액션과 메서드 모두 빼고 폼 태그만 이용해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라벨 태그라는 게 있어요. 라벨은 우리가 흔히 레이블이라고도 하고 그 구성 요소에 제목처럼 붙이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예시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메일 주소라는 제목이 있고 오른쪽에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입력하는 인풋 요소의 제목, 이름, 제목을 가르쳐 주는 게 라벨이에요. 예전에는 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셀에는 이름을 넣고 오른쪽 셀에는 뭐 텍스트 필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표를 이용을 해서 폼을 구성하는 것은 웹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목록 형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목록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는 라벨로 이름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필드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때 그 텍스트 필드와 연결되는 제목, 이것은 라벨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벨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요소와 이 텍스트 필드와 이 제목이 한 쌍이라는 것을 웹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화면 리더기 같은 것으로 웹 문서를 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 제목과 이 텍스트 필드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라벨 태그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버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지스 퍼블리싱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 아니오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해야만 이 부분이 선택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 텍스트 부분을 클릭을 해도 바로 버튼이 선택이 돼요. 이것은 이렇게 조그만 버튼을 내가 손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 터치를 하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굳이 여기 꼭 여기 가서 클릭하지 않고도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영역 중 한 부분만 클릭을 해도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라벨 태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검사를 선택을 하면 여기 사용한 태그를 볼 수가 있는데 약관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가 있었고요. 앞부분에 이 해당하는 잠시만요. 해당하는 버튼을 넣어요. 이게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고 곧 배울 겁니다. 버튼을 넣고 그 뒤에 라벨을 사용을 해서 예라고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라디오 버튼과 이 예라고 하는 라벨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라벨을 보면 for agr y라고 for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 값을 앞에 사용한 버튼에서 id에다가 agr y 똑같은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라벨에 있는 for 속성의 값과 input 태그에 있는 id 속성의 값이 일치하면 얘네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라벨을 클릭을 해도 위에 적힌 input 소스가 선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니오 같은 경우에도 agr n 이라는 값을 가진 라벨이 아니오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input 타입 id 값이 agr n인 라디오 버튼이 이 라벨을 클릭해도 선택이 되는 거죠. 한 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드셋과 리젠드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필드셋이라는 것은 폼 전체를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리젠드는 그 덩어리에서 제목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오른쪽 소스를 보시면 필드셋이 두 번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덩어리가 생겼고요. 각 필드셋에 리젠드가 개인정보, 로그인 정보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 제목은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영역의 상단에 이렇게 리젠드에 있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폼 영역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게 필드셋인데 보통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의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도 폼을 이용한 것일 테고요. 자, 이 부분에 어떤 태그가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의 폼이기 때문에 이
검색창이 들어간 부분에는 폼 태그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뭐 여기 액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떠한 것들을 실행할 건지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폼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이 히든이라는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인풋 타입 히든이라 그러면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웹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예요. 만약에 내가 검색했을 때 검색한 날짜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굳이 사용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감춘 상태로 서버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 개의 히든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 필드가 있는데 이 폼 안에서 히든 필드하고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검색 창하고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필드셋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필드셋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필드셋 바깥 부분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서버로 전송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필드셋으로 구별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에 표현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웹브라우저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인풋 태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태그는 폼 태그 안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영역, 검색창, 아이디 창, 로그인 창 또는 클릭할 수 있는 버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풋 태그에서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지, 숫자를 입력을 하는지, 아니면 클릭할 버튼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구별을 해요. 이 인풋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의 사용 방법은 같기 때문에 나머지 태그에 대해서는 책이나 다른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게 히든이에요. 아까 포털 사이트에서 필드셋 태그 설명할 때 잠시 설명드렸었죠.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는 아니고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서버로 전송할 때 함께 보내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했는데 회원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지만 그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죠. 회원이 가입한 날짜라든지 회원이 가입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히든 태그로 묶어서 서버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필드와 패스워드 필드가 있는데요. 텍스트 필드라는 것은 한 줄짜리 텍스트 입력 필드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아이디 창, 비밀번호, 검색창 이런 것들이 모두 텍스트 필드입니다. 아이디,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할 수 있고요. 텍스트하고 패스워드를 구별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텍스트는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를 막 입력할 때 화면에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는 그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패스워드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입력한 내용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패스워드 필드입니다. 다음에 서치는 여기 보이는 서치와 이메일과 URL 텔은 기존에 있던 텍스트 필드를 HTML5에 와서 좀 더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한 줄짜리 텍스트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쓰고 이메일 주소도 쓰고 검색 내용도 쓰고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PC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모바일로 봤을 경우에 만약에 텍스트 필드가 아니라 이메일 필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필드에 입력하려고 터치를 하면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게끔 골뱅이 표시나 마침표나 이런 것들을 키보드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화번호 입력 필드다 그러면 키보드가 숫자로 쫙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려고 하는 정보에 따라서 그 필드에 따라서 키보드 정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필드가 있는데 이 검색 필드는 왜 쓰냐면 똑같이 일반 텍스트 필드나 검색 필드나 텍스트만 입력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모바일에서 그 텍스트 필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검색창에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X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X 표시를 누르면 검색창이 한꺼번에 싹 지워지죠.
그래서 PC보다는 모바일에서 좀 더 사용이 편리한 필드입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예, 다시 포털 사이트, 아까 보았던 포털 사이트로 돌아왔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어떤 태그가 사용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input type equal 텍스트 필드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PC용 사이트는 거의 다 검색창을 텍스트 필드로 사용을 합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같은 사이트지만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를 어떤 소스를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type equal search. 그러니까 검색 필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일 경우에는 이 서치를 사용하는 게 한결 편리하거든요. 뭐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오른쪽에 이렇게 X 표시가 나타나서 클릭하면 한 방에 싹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따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HTML5에서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이런 서치라는 필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외에도 HTML5에 다시 더 추가된 필드가 있는데 넘버와 레인지라는 것입니다. 이 넘버와 레인지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보통 오른쪽 그림 보시면 뭐 참여 인원을 적는데 여기 뭐 1, 2, 3 이렇게 숫자를 우리 그냥 텍스트 필드처럼 예전에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넘버라는 필드로 지정을 해주면 옆에 스핀박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레인지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슬라이드 막대를 움직여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숫자를 입력하기가 편리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이 넘버하고 레인지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구현되는 결과 화면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넘버와 레인지를 보시면 사용하는 이 인풋 태그 안에 사용하는 속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min, max,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value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또는 슬라이드 막대를 움직일 때마다 얼마씩 커지게 할 것인지, 얼마씩 줄어들게 할 것인지 그 값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이 넘버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면 좀 더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 버튼은 비슷하면서 달라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예, 아니요. 둘 중 하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하고요. 체크박스 버튼은 여러 항목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을 할 때, 뭐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둘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사용을 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번 달에 신청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한 과목만 가능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input type equal radio 그래서 라디오 버튼만 사용을 하고요. 메일로 받고 싶은 뉴스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복수 선택 가능.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문법을 선택을 하면 회화나 장문은 선택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장문을 클릭을 하면 문법에 선택되어 있던 게 취소가 됩니다. 반면에 체크박스는 해외 단신, 오븐회화, 모닝팝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체크박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를 할 때 value라는 속성이 들어가요. 이 value라는 속성은 뭐냐면 서버로 넘겨줄 값이에요. 사용자가 회화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서버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회화라는 글자는 우리 브라우저 화면에만 보이는 것이지 컴퓨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지정되는 값은 아니거든요. 이 값은 내가 스피킹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사용자가 회화를 클릭했을 때 서버에 있는 폼으로 넘겨줄 때는 이 라디오 버튼에서 스피킹이라는 값을 선택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체크박스에서도 해외 단신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가 뉴스라는 항목을 선택했다라고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이제 텍스트 필드에서 더 세분화된 HTML5의 새로운 타입 중에 날짜하고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트, month,
week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날짜거나 월이거나 주, 뭐 1년에 1월 1일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런 식으로 주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트라고 타입을 데이트라고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내가 클릭을 했을 때 달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연, 월, 일을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이 날짜를 보여주고 값을 선택해서 받았다면 HTML5에서 데이트라는 유형만 선택을 하면 날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게 사용이 가능해지면 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타임이나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해서 웹문서에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웹브라우저에서 스핀박스가 같이 표시가 돼서 스핀박스를 클릭해서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에서 버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 버튼, 뭐 회원 가입했을 때 뭐 전송 버튼 이런 것들이 모두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인풋 태그에서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값이 있는데요. type equal submit 또는 reset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전송하거나 리셋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송 버튼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전송을 하는 건데 뭐 로그인이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출이라고 했죠. 제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은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고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 폼에 있는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리셋은 썸밋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한 내용은 뭐 다시 입력이라고 해도 되고 취소라고 해도 되고 어떤 내용을 표시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는 역할은 폼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아래 예제를 보시면 폼을 이용을 해서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끔 텍스트 필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액션이 register.php라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때 type, submit, value 제출 이렇게 하면 하는 역할은 폼을 서버로 전송하는 submit 역할을 할 것이고 화면에는 제출이라고 표시를 해라. 그리고 reset 버튼은 다시 입력이라고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 value 값에 있는 내용대로 화면에 표시가 돼요. 버튼이. 그리고 역할은 submit이냐 reset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submit에 그냥 간단한 버튼 대신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 버튼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type equal image라고 한 다음에 그 버튼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버튼에 submit 버튼에다가 CSS를 적용을 해서 버튼을 많이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버튼 대신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폼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속성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다음 동영상에서 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